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을 이기는 기술이란 책입니다. 정우식지음 리베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돈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더하기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뉴 플러스 원리 10가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나는 더하기형 인간인지 아니면 빼기형 인간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법은요, 백지 한 장을 준비해서 더하기 항목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빼기 항목에 대해서 적어보고요. 내가 번 돈으로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지출 항목을 적는 것입니다. 결과를 살펴본 다음에 빼기 항목이 더 많다면 당연히 나는 빼기형 인간이 되겠죠. 더하기형 인간은 돈을 버는데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디 투자하면 수익률이 높을까? 어디 투자해야 빨리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더하기형에 속하는데요. 모든 사회 시스템도 더하기에 집중하고 발전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빼기형 인간은 어떨까요? 불확실한 수입에 의존하기보다 지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절약하려고 노력합니다. 빼기는 자신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줄일까? 가정의 지출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계부도 적는 그런 유형입니다. 또한 앞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준비하는 형이고요. 우리들은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더하기형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요. 돈에 대해 고통받고 고민하는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돈이 없어 쩔쩔매는 사람, 돈이 많았으나 순식간에 날려서 재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등등 여러 사례를 살펴보면 관리 능력에 있어서 큰 허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의 정리가 되지 않은 인생을 그리고 있고 또 더하기를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인지 빼기를 어떻게 줄여서 소득을 발생할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외부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먼저 이 돈이 가진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1. 돈이 살아있다. 2. 돈은 중독된다. 3. 돈은 사람을 속인다. 4. 돈은 스스로 성장한다. 5. 돈은 부패성이 있다. 6. 방심하면 돈은 보복한다. 7. 돈은 무조건 자신을 믿게 한다. 8. 돈은 독이다. 9. 돈은 파괴 본능을 가지고 있다. 아마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생의 4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생의 4대 변수와 돈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 인생에는 내가 해결해야 할 사건,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는 돈이 들어가죠. 이 이벤트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와 가족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주택 마련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은퇴 자금 마련해야 되죠. 또 노후 자금 마련해야 되죠. 아이들 교육시켜야 하죠. 두 번째는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르겠지만 이 시간이 가면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돈을 써야 할 일이 무진장 많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수입과 소득이 있는데요. 이는 더하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활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결과입니다. 네 번째는요, 지출인데요. 지출은 빼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지출하게 되는 각종 비용을 말합니다. 인생은 이 이벤트를, 사건을 해결해야 꿈이 이루어지고 또 가족의 행복이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 변수에 대해서 너무 모른 채 아니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돈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바로 주어진 시간과 수입과 지출의 세 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해서 이 사건, 이벤트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경제적인 면의 4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이 같은 변수에 대해서 무감각과 또 무관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인생의 이 4가지 변수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지 지금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에겐 풍요로움이 보장되었고 또 그 부를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죠. 행복할 수 있고요. 당연히 또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를 획득하는데 연연할 것이 아니라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돈을 이길 것인지 이 책은 바로 뉴 플러스 원리 10가지를 들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뉴 플러스 원리 10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부자가 되는 뉴 플러스 원리 10가지. 1.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하라. 숨겨진 더하기를 찾으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더하기는 보이는 더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더하기는요, 바로 뉴 플러스 숨겨진 더하기를 찾는 것입니다. 돈이 지니고 있던 숨겨진 문제들인 이 마이너스를 제거함으로써 인생의 더하기를 맛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꿈을 달성하는데 장애물이나 위험한 요인들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꿈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더하기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되어지는 삶으로 바꾸는 원리입니다. 보이는 사치, 외양, 편리, 달콤함 등 우리 삶을 건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기쁨과 행복이 새롭게 생겨나고 또한 그를 통해서 돈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뉴 플러스 원리 2번째는요. 게으른 본성을 마이너스 하라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재미있는 사례가 많이 실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좀 더 눕고 좀 더 자면이라는 사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한 농부가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논을 돌아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요. 동네 사람들은 일벌레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멀리 살고 있던 친구가 찾아왔어요. 하루는 농부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이제 농사일도 기계의 손을 빌리고 있단다. 내가 기계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사용해봐. 벼농사를 한번 해봐. 실험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부는 반자동식 모내기 기계를 보면서 깜짝 놀라죠. 사용해보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힘도 덜 들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이 농부가. 그래서 논에 약을 칠 때도 기계를 이용해서 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일하기가 싫어지면서 농부의 아침 기상 시간이 5분, 10분 이렇게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놀러온 친구가 논에 나갈 시간 아닌가? 이렇게 깨워도 5분 있다 나가도 돼. 10분 있다 나가도 돼. 아니야. 이따 오후에 나가도 돼. 이러면서 계속 놀궁리만 하면서 일을 안 합니다. 자신한테는 이 기계가 있으니까요. 그러자 친구가 이 친구가 진짜 땅을 그렇게 내버려 둔단 말인가. 내가 정말 친구를 잘못 봤구만. 안 되겠네. 이제 내가 떠나야 할 것 같네. 당장 떠날 테니까 자넨 일이나 열심히 부지런히 하게. 그러면서 그냥 친구가 떠나버렸습니다. 농부가 혼자 남았는데요. 농부는 친구가 떠나자 방바닥에 벌렁 들어 누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젠 더 좋은 기계가 나올 거야. 한 번에 모내기가 싹 되고 한 번만 치면 벌레 같은 것도 다시 나지 않는 그런 약도 나오겠지. 아니야, 집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저절로 농사가 될지 누가 알아. 그러니까 좀 더 누워서 좀 더 자자. 일벌레였던 농부는요, 이제 게으름뱅이 농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으름 본성을 없애야 합니다. 뉴 플러스 원리 3번째인데요. 가난의 언어를 마이너스 하라. 부자를 동경하면서도 가난한 이들의 언어를 사용하던 A씨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부자의 언어를 사용하던 B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사용하던
가난의 언어대로 처음보다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요. B씨는 가족 모두가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재정적인 플러스로 업그레이드 시켜 놓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사용한 것이 부자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돈에 정복당하지 말아야 하지만요, 돈을 천박하게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돈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이 가진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올바른 의식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부자가 되어 돈을 이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꿈꾸고 또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합니다. 내 주제에 무슨 부자? 이 말보다는요, 내 몸이 담보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바꾸고요. 이 돈으로 대체 뭘 하란 말인가 하는 말보다는요. 그래, 이 돈이면 내가 원하는 것의 일부부터 시작할 수 있겠어. 라는 긍정적인 말로 주문을 걸어야 합니다. 돈을 이기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보고 가난의 언어를 마이너스 시켜야 합니다. 글쎄, 이거 해서 얼마나 벌까? 이런 게 아니라요. 이렇게 번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의 언어, 부자의 언어를 날마다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뉴 플러스 원리 네 번째는요, 화려함을 마이너스 하라입니다. 자산 관리를 통해 돈을 이기는 방법은 화려함, 즉 플러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마이너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것, 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큰 화려한 미래를 따라가다가 한꺼번에 주저앉고 만다고 합니다. U 플러스 원리 다섯 번째는요, 시간을 마이너스 하라입니다. 세 가지 무기를 점검해 보세요. 수입, 지출, 시간. 수입과 지출,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시간입니다. 돈을 이기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마이너스 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가르침은 지금 당장 이벤트, 사건을 대비해서 시간이 돈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잡아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U 플러스 원리 여섯 번째는 유혹을 마이너스 하라입니다. 바로 속임수를 마이너스 하라는 건데요. 혹시 대박이 날지도 모르잖아. 나라고 안 되란 법이 어딨어? 그러나 그것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이지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불확실한 것이고 그것에 목을 매는 건 지혜롭지 않다는 거죠. 당장 돈의 더하기 방향으로 이끄는 유혹을 마이너스 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를 얻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빠지면 유혹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U 플러스 원리 일곱 번째는요, 지출을 마이너스 하라입니다. 돈이 있어도 건전한 운동과 활동으로 비용도 줄이고 자신의 건강과 삶에도 이로운 선택적 지출을 해야 한다는 거죠. 편한 것과 건강히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뉴 플러스 원리 여덟 번째는요, 수도꼭지의 크기를 마이너스 하라입니다. 우리 재정 관리도 수도꼭지와 같다. 대부분의 가정이 수입원을 단 하나의 수도꼭지로 묶어놓고 쓴다. 수도꼭지를 많이 마련하면 할수록 더욱 지출 항목이 세밀해지며 꿈의 실현에 계획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뉴 플러스 원리 아홉 번째는요, 소득의 리스크를 마이너스 하라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도 많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돈을 이기는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삶에서 다가올 리스크를 노력으로 줄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득도 불확실합니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도 다달이 얼마를 보장해 주는 그런 일도 없고요. 철저히 소득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공급원을 늘려서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뉴 플러스 원리 10번째입니다. 곡간을 마이너스 하라. 우리는 모두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신성한 물질이 우주를 둘러싸고 있고 또 우리의 관리 능력만 갖춰지면 풍요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풍요를 향한 믿음과 신뢰가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은 예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요. 그 풍요가 허락되면 곡간을 비우는 일에도 눈을 떠야 합니다. 즉, 나눔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나만 보고 살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돌봐주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마련되면 나머지는 베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살펴보았는데요. 돈을 이기는 뉴 플러스 원리를 잘 실천하셔서 모두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셔서 나눔도 실천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